지금 세계의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뒤집혔다.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230억 달러, 한화로 약 320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속보가 전 세계를 흔들었다. 30년 동안 무너지지 않던 TSMC의 제국이 단 하루 만에 붕괴한 것이다. 나는 그 순간 워싱턴 상무부 기술전략국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고 붉게 변하는 그래프와 급등하는 주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침묵했다.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바로 나였기 때문이다. 4달 전 나는 TSMC는 향후 10년간 압도적 우위를 유지할 것이다. 삼성은 추격자에 불과하다. 라는 문장을 보고서에 남겼다. 그 문장은 이제 내 경력에서 가장 부끄러운 문장이 되었다. 내 이름은 데이비드 로렌스. 미국 상무부에서 20년간 산업기술 전략을 담당해온 사람이다. 나는 워싱턴의 정책 언어 속에서 성장했고 합리적 예측과 통계적 확신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8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울린 한 통의 전화가 그 믿음을 무너뜨렸다. 데이비드, 뉴스 봤어? 삼성이야. 테슬라랑 계약했대. 목소리는 트레버였다. 반도체 분석가로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였다. 그의 말이 이어졌다. 230억 달러야. 머스크가 TSMC 대신 삼성을 택했어. 순간 숨이 막혔다. 휴대폰 화면 속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다. 나는 잠시 그 숫자를 바라보다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워싱턴의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고 포토맥 강 위로 바람이 불어왔다. 그때 내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이 떠올랐다. 4달 전 내가 한국에서 본 것이 이것이었구나. 트레버는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또 그 얘기야? 시장 점유율 67%인 TSMC가 어떻게 끝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삼성이 TSMC를 이길 리 없다고, 한국은 영원한 추격자라고. 그러나 그건 분석이 아니라 오만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 줄리아가 와인잔을 들고 있었다. 뉴스 봤어? 당신 예측이 맞았네. 우리 부자가 됐어. 나는 웃었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운? 지난 3달 동안 매일 밤 삼성 보고서 읽고 데이터 정리한 게 운이야?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정답이었다. 이건 운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나는 내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는 삼성이라는 이름을 비웃던 사람이었다. 다음 날 아침 상무부 본부는 전시 상황이었다. 테슬라의 결정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지정학적 충격이었다. 머스크가 미쳤어. 검증되지 않은 회사에 230억 달러라니. 회의실 곳곳에서 분노와 불신이 터져나왔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머스크는 숫자를 본 게 아니라 사람을 본 것이었다. 그가 본 것은 기술의 수치가 아니라 혁신의 의지였다. 그리고 그 의지를 나는 4달 전 서울과 화성에서 직접 목격했다. 로렌스, 들었어? 머스크가 곧 브리핑을 연대. 비서관의 목소리에 모두가 텔레비전을 향했다. 화면 속 머스크는 침착했다. 나는 검증된 과거보다 증명되지 않은 미래를 선택했다. 그 한마디가 끝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다. 나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전율은 단순한 경제 뉴스의 여파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반도체 전쟁의 중심은 더 이상 타이완도 실리콘밸리도 아니었다. 세계의 중심은 이미 조용히 한국을 향하고 있었다. 로렌스, 당신이 유일하게 삼성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사람이라면서요? 머스크가 회의실 문을 열며 들어섰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엔지니어들은 손을 멈추고 머스크의 시선을 따라 나를 바라봤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네, 맞습니다. 머스크는 짧게 웃었다. 똑똑한 판단이었어요. 나도 최근 분석 결과를 보고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모두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TSMC 출신으로 알려진 내가 삼성을 지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했다. 머스크는 스크린을 켜더니 차분히 말했다. TSMC는 1위의 자리를 지키는 데 집중해왔어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배고팠어요. 현실에 굶주려 있었죠. 그리고 그 절박함이 바로 혁신을 만들었어요. 화면에는 수많은 그래프와 수치들이 나타났다. 이걸 봐요. 수율 85%, 전력 효율 35% 개선, 발열 40% 감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죠. 나는 숨을 삼켰다. 4달 전 화성 공장에서 봤던 그 데이터와 똑같았다. 회의실의 공기는 묘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콜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로렌스,
그럼 당신은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건가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부는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편견을 버리면 진실이 보인다는 것. 순간 머스크가 내 쪽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마치 이 사람은 이미 미래를 본 사람이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자동차 창문 밖으로 스쳐가는 불빛들이 4달 전 한국 출장에서 본 공장의 불빛과 겹쳐졌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기억 4년 전 샌프란시스코 모스콘 센터가 떠올랐다. 국제 반도체 학회가 열리던 날 나는 TSMC 출신이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발표 세션이 끝나고 네트워킹 시간, 와인 한 잔을 들고 돌아다니다가 젊은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왔습니다. 그들이 내민 명함에 나는 비웃음을 지었다. 아, 삼성. 메모리는 잘 만드시죠? 그들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저희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말했다. 이름이 박상우였던가? 나는 코웃음을 쳤다. TSMC가 있는데 누가 삼성에 맡기겠어요? 옆에 있던 동료 스티븐이 웃음을 터뜨렸다. 로렌스 말이 맞아요. 파운드리는 경험이 전부지. TSMC는 30년, 삼성은 고작 몇 년.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붉어졌다. 특히 박상우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난다. 분노와 자존심이 뒤섞인 눈빛. 우린 곧 따라잡을 겁니다. 기술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요. 그때 나는 비웃으며 잔을 들었다. 따라잡는다고요? TSMC 수율은 90%가 넘어요. 삼성은 60%도 안 된다던데요. 그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나는 다시 말했다. 옛날이든 지금이든 고객은 신뢰를 선택하죠. 그리고 그 신뢰는 TSMC의 겁니다. 그날의 나는 확신에 차 있었다. 완벽한 데이터, 완벽한 논리, 완벽한 오만함 속에서. 그러나 지금 나는 안다. 그때 그가 보여준 눈빛 속에는 이미 답이 있었다는 것을. 혁신은 배부른 자가 아니라 굶주린 자가 만든다. 머스크가 오늘 회의에서 한 말이 그때 박상우가 했던 말과 똑같았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4년 전 내가 무시했던 그 한마디가 지금 세계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하다. 그날 내가 무시한 그 젊은 엔지니어들이 지금 세계를 움직이고 있으니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 한국은 빠르게 따라하는 건 잘하죠. 하지만 혁신은 다릅니다. 원천 기술은 모방으로 생기지 않아요. 내 옆에 있던 스티븐이 곧바로 맞장구를 쳤다. 맞아. 삼성은 영원한 2등이야. 아니, 이제는 3등이지. 인텔도 있으니까. 한국 엔지니어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나는 손을 들어 그들의 말을 막았다. 여러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파운드리는 신뢰의 사업이에요. 애플이 왜 TSMC를 선택할까요? 엔비디아, 퀄컴은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순간 박상우가 주먹을 꽉 쥐고 나를 바라봤다. 언젠가 당신들이 오늘 한 말을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후회요? 나는 진실을 말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돌아서는 뒷모습을 보며 스티븐과 웃었다. 조금 심했나? 내가 묻자 스티븐이 잔을 들어 올렸다. 아니야, 현실을 알려준 거지. 꿈은 침대에서 꾸라고. 그날 밤 우리는 호텔바에서 TSMC 동료들과 함께 축배를 들었다. 우리가 최고야. 앞으로도 변함없을 거야. 누구도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다음 날 학회의 마지막 세션 삼성의 새로운 3나노 공정 로드맵 발표가 있었다. 나는 뒷자리에 앉아 비웃으며 그들의 슬라이드를 바라봤다. 3나노? TSMC는 이미 끝냈는데. 그러나 발표가 진행될수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들의 접근 방식이 달랐다.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다. GAA 구조를 먼저 도입한다는 발표였다. 전력 효율을 최우선으로 두는 설계였다. 순간 낯선 불안감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어차피 시장은 TSMC를 선택하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다. 학회가 끝나고 공항으로 가는 길 로비에서 우연히 박상우를 다시 만났다.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TSMC 엔지니어님, 좋은 발표였습니다. 저희 로드맵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하지만 여전히 TSMC가 앞서 있죠.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그가 잠시 멈추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봤다. 로렌스 씨, 당신 이름 기억하겠습니다. 왜죠? 4년 후에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때는 상황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나는 비웃으며 대답했다.
4년 후에도 TSMC가 1위일 겁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까요? 시장 점유율만 보지 마세요. 기술의 본질을 보세요. 그가 떠난 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기술의 본질이라. 웃기는 소리군. 그러나 그의 마지막 말이 묘하게 머릿속에 남았다. 혁신은 굶주린 자가 만든다. 배부른 자가 아니라.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가 했던 기이한 말이 떠올랐다. 우린 한국인과 만주족의 피를 이어받았습니다. 단군의 후예죠. 우리에겐 도전의 피가 흐릅니다. 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 그들에게는 기술을 넘어선 어떤 신념이 있었다. 1년 후 이상한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삼성이 퀄컴 계약을 따냈다. IBM과 협력 중이다. 수율이 급격히 개선되고 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일시적인 거야. 곧 끝날 거야.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졌다. 2년 후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다. 삼성이 NBI의 일부 물량을 가져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NBI가 TSMC를 버릴 리 없어. 그러나 그것은 현실이었다. 삼성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시장을 파고들고 있었다. 3년 후, 나는 결국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다. 테슬라의 AI 칩 프로젝트 평가 때문이었다. 그 여행이 내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로렌스, 당신도 평가팀에 합류하세요. 팀장 콜린의 말이었다. 한국까지 직접 가야 하나요? 화상회의로는 안 될까요? 나는 묻자 콜린이 단호하게 답했다. 머스크가 직접 확인하겠대. 모든 후보 회사를 방문할 거야. TSMC, 삼성, 그리고 인텔. 나는 당연히 결과는 TSMC일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나는 화성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하늘은 맑고 차가웠다. 삼성 파운드리 단지에 도착했을 때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내 예상을 완전히 뒤집었다. 거대한 유리 건물, 정교한 보안 시스템, 그리고 웰컴 투 삼성 파운드리라는 영어 인사. 그 문 앞에서 4년 전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 서 있었다. 오랜만입니다, 로렌스 씨. 박상우였다. 그때의 굴욕은 사라지고 그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다. 이제는 저희가 보여드릴 차례네요. 클린룸으로 향하는 복도는 마치 미래의 도시 같았다. 수십 대의 ASML 노광 장비가 반짝이고 있었다. 이게 다 최신 장비인가요? 내가 묻자 박상우가 미소를 지었다. 네, 작년에만 5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50조 원. 그 수치에 순간 숨이 막혔다. TSMC조차 쉽게 지출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테스트룸 문을 열자 머스크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손짓하며 말했다. 쇼미원 유가트. 박상우가 스크린을 켰다. 테슬라 AI6 칩의 시제품 테스트 결과였다.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수율 87%? 말도 안 돼. 콜린이 중얼거렸다. 오류가 아닌가요? 내가 물었지만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3번 검증했습니다. 오차 범위 2%입니다. 머스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전력 효율은? 박상우가 또 다른 그래프를 띄웠다. TSMC 대비 35% 개선됐습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결과였다. 이건 혁신이야. 콜린이 속삭였다. 어떻게 가능했죠? 박상우의 대답은 간단했다. GAA 구조를 2년 먼저 도입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화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4년 전 학회장의 그 장면이 떠올랐다. 내가 비웃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발열 테스트 결과도 보시겠습니까? 박상우가 말했다. 다음 데이터는 더 충격적이었다. 동일한 성능에서 발열이 40% 낮았다. 나는 중얼거렸다. 이건 불가능해. 그러나 데이터는 명확했다. 거짓이 없었다. 머스크는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공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돌았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실시간 AI 모니터링, 불량률을 예측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까지. 이건 뭔가요? 내가 묻자 박상우가 대답했다. 불량 예측 AI입니다. 패턴을 분석해 문제를 사전에 막죠. 정확도는 94.7%입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TSMC에도 없어. 점심시간 구내 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가 나왔다. 머스크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박 엔지니어,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죠? 박상우는 잠시 웃고 대답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갔을 뿐입니다. 다른 길? 머스크가 되물었다. TSMC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추구합니다. 그게 뭐가 다르죠? 완벽은 현재를 지키는 것이고 혁신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순간 4년 전 그의 말이 떠올랐다. 혁신은 굶주린 자가 만든다. 그리고 그는 덧붙였다. 우리 한국인은 단군의 후예이자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건 우리의 피에 흐르는 본능입니다. 머스크는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거군. 오후 세션에서는 양산 계획이 논의됐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언제 완공됩니까? 머스크가 물었다. 이미 80% 완료됐습니다. 3개월 안에 가동 가능합니다. 콜린이 놀란 듯 말했다. TSMC의 애리조나보다 빠르네요. 박상우는 미소 지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 대신 확신이 담겨 있었다. 로렌스, 당신도 평가팀에 합류하세요. 팀장 콜린의 말이었다. 한국까지 직접 가야 합니까? 화상회의로도 충분할 텐데요. 아니요. 머스크가 직접 보고 결정하겠답니다. 모든 후보 회사를 방문할 거예요. TSMC, 삼성, 인텔 세 곳입니다. 나는 당연히 TSMC가 될 거라 생각했다. 며칠 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창밖에는 황금빛 가을 하늘 아래 끝없이 이어진 공장이 보였다. 삼성 파운드리 화성 캠퍼스였다. 자동차가 정문을 통과하자 웰컴 투 샘성 파운드리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서 우리를 맞이한 사람은 놀랍게도 4년 전 학회에서 만났던 박상우였다. 오랜만입니다, 로렌스 씨. 그는 예전과 달리 침착하고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다. 이번엔 저희가 보여드릴 차례입니다. 클린룸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ASML의 최신 노광 장비들이 줄지어 있었다. 이게 다 최신 장비입니까? 내가 묻자 박상우가 미소를 지었다. 네, 작년에만 5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수치에 순간 숨이 막혔다. TSMC도 쉽게 쓸 수 없는 금액이었다. 테스트룸에 도착하자 머스크가 이미 와 있었다. 그는 영어로 말했다. 쇼미원 유가트. 박상우가 스크린을 켜자 테슬라 AI6 칩의 시제품 테스트 결과가 화면에 떴다. 첫 슬라이드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수율 87%? 불가능해. 콜린이 중얼거렸다. 오류 아닌가요? 내가 물었지만 박상우는 고개를 저었다. 3번 검증했습니다. 오차 2%입니다. 머스크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전력 효율은요? TSMC 대비 35% 개선됐습니다. 또 한 번 충격이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혁신이었다. 어떻게 가능했죠? 콜린의 질문에 박상우는 대답했다. GAA 구조를 2년 먼저 도입했습니다.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완벽히 최적화했죠. 내 머릿속엔 4년 전 학회의 그 장면이 스쳐 지나갔다. 그때 내가 비웃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다. 발열 테스트도 보시겠습니까? 박상우가 그래프를 넘겼다. 같은 성능에서 발열이 40% 낮았다. 이건 말이 안 돼. 내가 중얼거렸지만 데이터는 거짓이 없었다. 머스크가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공장을 직접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산 라인을 돌았다.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 AI 기반 모니터링, 불량률 예측 머신러닝 시스템까지. 이건 뭡니까? 내가 묻자 박상우가 대답했다. 불량 예측 AI입니다. 패턴을 분석해 문제를 사전에 방지합니다. 정확도는 94.7%입니다. TSMC에는 없는 시스템이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김치찌개와 불고기를 먹으며 머스크가 물었다. 박 엔지니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따라잡았죠? 박상우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갔을 뿐입니다. 다른 길? 머스크가 흥미롭게 되물었다. TSMC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우리는 혁신을 추구했죠. 무슨 차이죠? 완벽은 현재를 지키는 것이고 혁신은 미래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4년 전 그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혁신은 굶주린 자가 만든다. 박상우가 말을 이었다. 우리는 단군의 후예이자 고구려의 기상을 이어받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건 우리의 피에 흐르는 본능입니다. 머스크가 흥미롭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렇게 끈질긴 거군요. 오후 세션에서는 양산 계획이 논의됐다. 텍사스 테일러 공장은 언제 준비됩니까? 머스크가 물었다. 이미 80% 완공됐습니다. 3개월 내 가동 가능합니다. 콜린이 놀란 듯 말했다. TSMC 애리조나보다 빠르네요. 박상우가 미소를 지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아닌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그때 머스크가 폭탄 같은 말을 했다. 제가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보통이라면 단칼에 거절했을 요구였다. 파운드리 업계에서 고객의 개입은 거의 금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상우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가능합니다. 전용 라인을 배정하겠습니다. 머스크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다. 진심입니까? 네, 함께 혁신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머스크의 눈빛이 바뀌었다. 결정의 순간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 콜린이 물었다. 로렌스, 어떻게 생각해? 나는 답하지 못했다. 솔직히 말해서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적어도 AI 칩 분야에서는 TSMC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며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4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새벽 3시 휴대폰이 울렸다. 박상우였다. 내일 출국 전에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다시 만났다. 그는 나를 삼성 리서치 센터로 데려갔다. 이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자료입니다. 하지만 로렌스 씨는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것은 이나노 공정 시제품이었다. 내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TSMC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은 영역이었다. 데이터 그래프를 보며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건 단순히 따라잡는 게 아니군요. 내가 말하자 박상우가 조용히 웃었다. 우린 추격하지 않습니다. 도전합니다. 왜 나에게 이걸 보여주는 겁니까? 내가 묻자 그는 대답했다. 4년 전 기억하시죠? 그때 당신이 한 말 맞았습니다. 우리는 부족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깨달았죠. 굴욕은 최고의 연료이고 오만은 최악의 적이라는 것을. 그의 말이 마음을 깊이 찔렀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 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로렌스 씨,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과거에 머물겠습니까? 아니면 미래로 가겠습니까?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비행기에 오를 때 나는 이미 결심했다. 삼성의 모든 것을 걸기로. 일주일 뒤 테슬라 본사에 긴장감이 감돌았다. TSMC의 프레젠테이션 날이었다. 모두가 TSMC가 당연히 선택될 거라 생각했다. 나만 빼고. 로렌스, 괜찮아요? 동료 레이첼이 물었다. 그냥 좀 긴장돼서요. 사실 전날 밤 나는 내 모든 저축을 털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TSMC 팀이 들어왔다. 테슬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리처드 창 부사장이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발표가 시작되자 수많은 수치가 화면에 떠올랐다. 수율 92%, 고객 만족도 98%. 30년의 경험이 증명합니다. 안정적이고 완벽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무언가 빠져 있었다. 바로 혁신이었다. 머스크가 물었다. 전력 효율 개선 계획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 수준에서 5% 정도 개선 가능합니다. 머스크의 표정이 굳었다. 제가 생산 라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정책상 어렵습니다. 독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머스크가 조용히 물었다. 어떻게 생각들 하나? 모두가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적다는 말만 반복했다. 나는 손을 들었다. 하지만 혁신이 없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TSMC는 현재를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미래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머스크가 나를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다음 주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생산 라인을 확인하겠다고 머스크가 말했다. 누가 같이 가겠습니까? 콜린이 묻자 머스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내 이름을 불렀다. 로렌스, 당신도 함께 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다. TSMC 팀도 데려갑시다. 공정하게 비교해야 하니까. 모두가 놀랐다. 경쟁사를 데리고 견학을 한다니 전례 없는 결정이었다. 일주일 후 우리는 머스크의 전용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렸다. TSMC 팀도 함께였다. 리처드 창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머스크 씨, 이건 시간 낭비입니다. 머스크가 짧게 대답했다. 판단은 내가 하죠. 화성의 삼성 파운드리 공장에 도착하자 박상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머스크 씨, 그리고 TSMC 팀도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공정한 비교라니 좋습니다. 모든 것을 보여드리죠. 클린룸에 들어서자 리처드가 비웃듯 말했다. 장비는 우리와 다르지 않네요. 박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ASML 장비는 같지만 사용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생산 라인을 돌면서 머스크는 끊임없이 질문했다. 엔지니어다운 날카로운 질문들이 이어졌다. 이 공정의 불량률은 0. 3%입니다. 검증은 AI가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머스크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다. 수백 개의 센서가 초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있었다. 리처드의 표정이 굳어졌다.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다. 이 시스템은 언제 도입했습니까? 2년 전입니다. 지금도 계속 업그레이드 중입니다. 그때 머스크가 멈춰섰다. 저기 저 엔지니어들 몇 시간째 일하는 겁니까? 교대 시간이라면 아마 12시간째일 겁니다. 박상우의 대답에 머스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열정이 느껴지는군요. 그 역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으니까. 점심시간 머스크는 일반 구내식당에서 먹고 싶습니다. 라고 했다. 식당에 들어서자 김치찌개 냄새가 퍼졌다. 여기서 제일 맛있는 게 뭐죠? 김치찌개요. 머스크는 그대로 주문했다. 반면 리처드는 얼굴을 찌푸리며 샐러드만 먹었다. 머스크는 매운 국물을 먹으며 웃었다. 맵지만 맛있군요. 이런 음식을 먹으니 12시간 일할 만하겠어요. 그때 젊은 엔지니어 몇 명이 다가왔다. 머스크 씨 사인 좀 해주세요. 당신 때문에 엔지니어가 됐어요. 머스크는 기꺼이 사인을 해주며 물었다. 왜 삼성에서 일하나요?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서요. TSMC가 최고 아닌가요? 잠시 머뭇하던 엔지니어가 미소 지었다. 지금은 그렇죠. 하지만 곧 바뀔 겁니다. 우리는 고구려의 후예니까요. 작은 나라가 대제국에 맞섰듯 우리도 거대한 기업에 도전합니다. 그 말에 머스크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정신이군요. 오후 테스트 센터에서 AI6 칩의 실제 시제품 검증이 시작됐다. 벤치마크 돌려보세요. 머스크의 말에 테스트가 진행되었다. 결과가 화면에 나타났다. TSMC 버전보다 37% 빠릅니다. 전력 소비는 42% 적습니다. 리처드가 눈을 좁혔다. 조작된 결과 아닙니까? 박상우가 태블릿을 내밀었다. 직접 확인해보세요. 리처드는 한참을 검증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그때 머스크가 말했다. 여기서 일주일간 직접 일해보고 싶습니다. 모두가 놀랐다. 저희 엔지니어들과 함께 교대 근무를 해보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영광이죠. 그렇게 머스크는 일주일간 삼성 공장에서 일했다. 새벽 근무를 하고 엔지니어들과 야식을 먹으며 그들의 현실을 체험했다. 나도 그와 함께 있었고 그곳에서 진심을 보았다. 열정, 창의성, 그리고 절박함. 새벽 2시 한 엔지니어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 반도체는 끝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만주의 벌판을 달렸듯 우리도 세계 시장을 달릴 겁니다. 일주일 후 출국을 앞두고 머스크가 박상우에게 말했다. 결정했습니다. 삼성과 함께 갑니다. 리처드가 항의했다. 머스크 씨,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리스크 없이 혁신은 없습니다. 나는 화성에 가려는 사람입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머스크가 내게 말했다. 로렌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군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느낌이었어요. 변화의 바람 말입니다. 머스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직감이에요. 로렌스, 당신 삼성 주식 샀다며? 머스크가 물었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네, 맞습니다. 얼마나 샀죠? 전 재산을 걸었습니다. 머스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다. 나도 사고 싶지만 공식 발표 전에는 살 수 없지.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후 세상을 뒤흔드는 뉴스가 터졌다.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230억 달러 계약. 그날 이후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었다. 발표를 앞둔 그 주 테슬라 본사는 말 그대로 전쟁터였다. 미쳤어, 삼성이라고? TSMC가 가만히 있을 리 없잖아. 이사회는 긴급 소집됐다. 절반은 여전히 TSMC를 지지하고 있었다. 일론, 다시 생각해. TSMC는 애플도 믿고 맡기는 회사야. 머스크가 단호히 대답했다. 그래서 문제야. 모두가 TSMC에 의존하고 있잖아. CFO 제커리가 맞섰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삼성이 실패하면? 머스크는 단호하게 잘랐다. 실패하지 않아. 어떻게 확신합니까? 그 순간 나는 조용히 손을 들었다.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연결하고 지난 석 달 동안의 분석 자료를 띄웠다. 삼성의 3나노 수율입니다. 6개월 만에 60%에서 87%로 상승했습니다.
이건 TSMC도 2년이 걸렸던 수치입니다. 그래프의 곡선이 가파르게 치솟고 있었다. 전력 효율 개선 속도 또한 35% 상승. 이 추세라면 1년 안에 TSMC를 추월할 겁니다. 제커리가 반박했다. 그래프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 맞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삼성은 오르고 있고 TSMC는 멈춰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낯익은 인물이 들어왔다. TSMC CEO 마크 류였다. 모두가 놀라 그를 바라봤다. 일론, 우리가 30년간 쌓은 신뢰를 이렇게 버릴 건가? 머스크가 조용히 말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거야. 시장 점유율 7%의 회사를 택하겠다고?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우리가 뭘 못했어? 가격 맞춰줄게. 조건 다 들어줄게. 머스크는 미소도 없이 대답했다. 늦었어. 처음 제안했을 때는 거절했잖아. 생산 라인 개입도 맞춤 설계도 다 안 된다고 했지. 정책상 어쩔 수 없었어. 바로 그게 문제야. 머스크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나는 조심스레 끼어들었다. 마크 씨, TSMC의 마지막 혁신이 언제였습니까?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삼성은 GAA로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반면 TSMC는 여전히 핀펫에 머물러 있죠.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다. 잠시 후 마크가 마지막 카드처럼 말했다. 좋아, 독점 계약을 주지. 테슬라 전용 라인으로 보장하겠네. 인텔도 애플도 후순위야. 머스크가 냉정하게 되받았다. 3개월 전엔 애플이 우선이라 하지 않았나? 그때 회의실 밖이 소란스러워졌다. 스크린에 속보가 떴다. 삼성전자 IBM과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 계약 체결.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머스크가 마크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래도 삼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할 건가? 마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이사회는 머스크의 결정을 지지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 커다란 제목이 실렸다. 테슬라의 위험한 도박 검증되지 않은 삼성의 올인. TSMC의 언론 플레이였다. 주가는 3일 만에 5% 하락했다. CFO 제커리가 회의를 다시 소집했다. 보시죠. 시장이 이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단기 변동일 뿐이야. 우리는 장기적으로 본다. 주주들이 소송할 수도 있어. 머스크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해보라고 해. 나는 화성에 갈 사람이야. 그의 한마디에 모두가 침묵했다. 그리고 나는 그날 확신했다. 혁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결단의 언어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선명하게 울리고 있었다. 겁날 게 뭐 있겠어요? 머스크의 말이 귓가에 맴돌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다. 삼성이 긴급 기자회견을 연 것이다. 이나노 공정 조기 성공, 수율 70% 달성. 뉴스 속 자막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수치였다. TSMC 진영은 즉시 혼란에 빠졌다. 우린 아직 50%인데. 그 말은 곧 게임이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날 밤 마크 류가 머스크를 찾아왔다. 일론, 우리가 뭘 놓친 걸까? 머스크가 조용히 대답했다. 겸손함이지. 1등이 되면 가장 먼저 잃는 거. 마크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30년 우정도 비즈니스 앞에서는 무력했다. 나는 그날 은행 대출까지 받아 삼성 주식을 추가로 샀다. 이유는 단순했다. 승자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뒤 공식 발표. 테슬라 삼성 230억 달러 계약 체결. 그리고 TSMC 주가는 하루 만에 8% 폭락했다. 세대가 바뀌는 소리가 들렸다. 내 계좌에서도 숫자들이 폭발하듯 뛰어올랐다. 그러나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이었다. 발표 후 열린 축하 파티. 샌프란시스코 리츠칼튼 호텔의 조명 아래 테슬라와 삼성 임원들이 함께 건배했다.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잔을 높이 들었다. 그때 박상우가 내게 다가왔다. 로렌스 씨,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호텔 테라스로 나왔다. 도시의 불빛이 금빛으로 반짝였다. 사실 오늘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10년 전 저는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첫 프로젝트가 뭔지 아십니까? 프로젝트 데이비드였어요. 거대한 골리앗, TSMC에 맞서는 다윗이라는 뜻이었죠. 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게 8년 전 우리 팀입니다. 20명으로 시작했죠. 사진 속 젊은 엔지니어들은 모두 지쳐 있었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다. 처음엔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율이 30%도 안 됐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면 영원히 2등, 아니 3등으로 떨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미친 선택을 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구조 GAA 기술이었죠. 박상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힘이 있었다. 모두가 리스크가 크다고 말렸지만 사실 우리는 5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비웃었죠. TSMC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존 방식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1등의 함정이었죠. 전환점은 3년 전이었습니다. 첫 GAA 시제품이 성공했을 때 수율은 12%. 하지만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걸 걸었죠. 삼성은 3년 동안 GAA에만 20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도박이었죠. 임원들도 주주들도 반대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보여줬으니까요. 1년 만에 40%, 2년 만에 65%, 그리고 지금 87%. 그의 눈빛이 반짝였다. 매일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거의 이혼 직전이었어요. 아이가 아빠 얼굴 보고 싶어라고 말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한국 반도체는 메모리만 만드는 나라로 남을 테니까요. 그의 말에 나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우리에겐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군의 후예예요. 고구려가 수나라의 100만 대군을 막아냈듯 우리도 거대한 제국에 맞서 싸운 겁니다. 나는 말이 없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의 눈에 비쳤다. 4년 전 학회 기억하시죠? 그때 제가 했던 말 언젠가 후회할 겁니다. 사실 그날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감사했죠. 감사요? 당신의 오만함이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됐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밤새웠어요. 언젠가 그 엔지니어를 놀라게 해주자고. 나는 웃을 수밖에 없었다. 내 오만이 그들의 연료가 되었다니. 그때 박상우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다. 사실 테슬라 계약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의 말이 묘하게 길게 울렸다. 무슨 말이죠? 내가 묻자 박상우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가 진짜 준비하고 있는 건 1나노입니다. 1나노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죠. 하지만 이론은 깨지기 위해 존재합니다. GA도 그랬어요. 2년 안에 결과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때 TSMC는 따라올 수도 없을 겁니다. 소름이 돋았다. 그들은 정말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 하고 있었다. 왜 나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당신이 변했으니까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봤잖아요. 그리고 곧 더 큰 변화가 옵니다. 준비하세요. 파티장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었다. 굶주림과 안주의 싸움, 도전과 타성의 대결이었다. 미래와 과거의 전쟁.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올리비아, 우리 부자 됐어. 주식 확인했어? 응, 147억이야. 하루 만에. 오마이갓, 정말이야? 그래,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삼성이 1나노에 성공하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거야. 그러나 돈보다 중요한 게 있었다. 내가 지금 역사적 순간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계약 체결을 사흘 앞둔 날, 텍사스 테일러의 삼성 공장에서 최종 성능 테스트가 진행됐다. 이번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박상우가 긴장된 얼굴로 보고했다. 머스크를 포함한 양사의 핵심 인력이 모두 모였다. 시작하죠. 첫 번째 테스트, AI6 칩의 연산 속도. 목표치 대비 112% 달성. 좋아. 두 번째, 전력 효율. 목표 대비 38% 절감. 믿을 수 없군. 테슬라 CTO가 감탄했다. 세 번째, 발열 테스트. 전기차용 칩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 최대 부하 걸겠습니다. 10단계 연산이 시작되었다. 온도가 빠르게 상승했다. 60도, 70도, 75도. 그리고 멈췄다. 경쟁사 대비 15도 낮았다. 환호가 터졌지만 머스크의 얼굴은 여전히 냉정했다. 내구성 테스트로 가자. 내구성이요? 계획엔 없는데요. 실전에서도 계획이 있진 않지. 머스크다운 말이었다. 해보겠습니다. 24시간의 지옥이 시작됐다. 엔지니어들이 교대로 모니터링했다. 나도 밤을 새웠다. 새벽 3시 첫 번째 위기. 온도가 급상승 중입니다. 쿨링 시스템 최대 가동. 안 돼요, 한계치입니다. 긴장감이 터질 듯 했다. 박상우가 외쳤다. 전력 10% 낮춰. 그럼 성능이 타는 것보단 낫잖아. 온도가 서서히 내려갔다. 하지만 여전히 위험했다. 새로운 쿨링 알고리즘 적용해보죠.
한 젊은 엔지니어의 제안이었다. 검증 안 됐는데? 지금이 검증할 때입니다. 코드를 즉석에서 수정했다. 놀랍게도 효과가 있었다. 온도가 안정되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두 번째 위기. 11부 쪽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됩니다. 진동? 주파수가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머스크가 직접 다가왔다. 주파수 패턴 분석해봐. 데이터를 확인하니 특정 연산에서만 발생하는 현상이었다. 소프트웨어 우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해. 현장에서 펌웨어를 수정했다. 삼성 엔지니어들의 순발력이 빛났다. 오전 8시 16시간 경과. 여전히 안정적입니다. 전력 소비는 예정보다 5% 높지만 허용 범위 내입니다. 점심 무렵 모두가 지쳐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박상우가 팀을 독려했다. 우리 조상들이 고구려 안시성에서 당나라의 대군을 막아냈듯이 우리도 이 시련을 이겨낼 겁니다. 오후 3시 세 번째 위기. 메모리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하지? 이 속도면 2시간 안에 시스템 다운입니다. 공기마저 얼어붙었다. 하드웨어 문제야? 소프트웨어야? 파악 중입니다. 디버깅이 시작됐다. 30분 후 원인이 드러났다. 메모리 컨트롤러 버그입니다. 고칠 수 있어? 펌웨어 패치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다시 수정이 시작됐다. 이번엔 훨씬 복잡했다. 엔지니어들이 손끝까지 긴장된 채 키보드를 두드렸다. 누구도 한눈 팔지 않았다.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시간 속에서 모두가 단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끝까지 버텨라. 1시간 후 메모리 누수가 멈췄다. 성공입니다. 누군가 외쳤다. 박상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8시 테스트 22시간 경과.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모니터를 지켜봤다. 거의 다 왔습니다. 밤 10시 23시간째. 모든 지표 정상입니다. 마지막 1시간을 남기고 누구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밤 11시 24시간이 되자 경고음 대신 박수가 터져나왔다. 테스트 종료. 성공입니다. 환호성과 함께 긴장감이 풀렸다. 머스크가 조용히 박상우에게 다가와 말했다. 축하합니다. 인상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특히 위기 대처 능력이 훌륭했습니다. 현장에서 3번이나 수정했잖아요. 박상우가 고개를 숙였다. 팀이 우수해서 그렇습니다. 머스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시스템이 유연해서 그렇죠. TSMC였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삼성의 진짜 강점은 바로 유연성과 순발력이었다. 공식 테스트 결과가 발표됐다. 24시간 연속 가동 성공, 평균 성능 저하 3% 미만, 모든 안정성 지표 통과. 완벽한 수치였다. 그때 문이 열리며 리처드 창이 들어왔다. 축하하지. 머스크가 고개를 들었다. 리처드, 여긴 왜? 마지막 제안을 하러 왔네. 같은 조건을 제시하면 어때? 머스크가 단호히 말했다. 잊었어? 이제 돈의 문제가 아니야. 리처드의 시선이 박상우에게 향했다. 삼성이 뭘 줄 수 있지? 우리가 못 주는 게 뭐야? 박상우가 차분히 답했다. 미래를 함께 만들 파트너십이요. 파트너십? TSMC는 공급자, 고객은 구매자죠. 하지만 저희는 수평적 파트너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머스크가 말을 받았다. 리처드, 내가 생산 라인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뭐라 했지? 회사 정책상 불가라 했잖아. 그런데 삼성은 환영한다고 했어. 승부는 그때 이미 끝난 거야. 다음 날 최종 계약서가 서명되었다. 230억 달러. 머스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야. 1년 안에 생산 가능할까? 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박상우의 자신감은 단호했다. 서명식이 끝나고 그는 내게 다가왔다. 로렌스 씨, 이제 믿으시죠? 믿습니다. 이미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우리는 웃으며 악수했다. 4년 전 서로를 무시하던 경쟁자에서 이제는 같은 꿈을 향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계약 발표 다음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로렌스 해리스 씨죠? 박상우입니다. 네, 무슨 일이시죠?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다음 날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한 카페. 박상우가 먼저 와 있었다. 누굴 만나려는 겁니까? 그때 한 사람이 들어왔다. 익숙한 얼굴이었다. 안녕하세요. 강태우입니다. 4년 전 학회에서 내가 조롱했던 삼성 엔지니어였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그때 하신 말씀 기억합니다. 한국은 빨리 따라만 한다. 혁신은 없다. 원천 기술은 없다고 하셨죠.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다. 강 엔지니어, 저는 원망하러 온 게 아닙니다.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다. 오히려 감사하려고요. 그날 이후로 죽기 살기로 일했습니다.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박상우가 덧붙였다. 강태우는 GAA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없었으면 지금의 성공도 없었죠. 그날 밤 회사로 돌아가서 울었습니다. 분해서,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오만했습니다. 괜찮아요. 덕분에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아니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때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강태우가 손을 들어 나를 멈췄다. 사과는 충분합니다. 이제 미래 얘기를 하죠. 미래요? 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실력을 볼 줄 아는 사람. 무슨 뜻인지 몰라 고개를 갸웃하자 박상우가 설명했다. 사실 오늘 만나 뵙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로렌스 씨, 삼성 미국 R&D 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생각 없습니까? 저를요? TSMC 출신인데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이미 편견을 버린 사람. 강태우가 미소를 지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그런 용기입니다. 그게 제일 어려운 거네요. 나는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테슬라에서 쌓아온 커리어, 안정된 연봉, 익숙한 동료들. 쉽게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었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입니다. 급하지 않아요.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강태우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해리스 씨 4년 전 기억하시죠?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언젠가 후회할 거라고. 아니요, 그 전에 한 말이요. 잠시 기억을 더듬었다. 아, 시장 점유율만 보지 말고 기술의 본질을 보라고 했었죠. 강태우가 미소를 지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야 본질을 보셨잖아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늦었죠? 늦지 않았어요. TSMC는 아직도 못 보고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생각이 많았다. 4년 전에 나는 얼마나 오만했을까? 그리고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나? 집에 도착하니 올리비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삼성에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어. 정말? 그래서? 고민돼. 아내가 내 손을 잡았다. 뭐가 고민이야? 당신이 그렇게 믿는 회사잖아. 하지만 이직은 큰 결정이야. 이미 147억 벌었고. 당신이 늘 말했잖아. 미래를 보라고. 나는 웃었다. 그랬지. 테슬라는 현재야. 하지만 삼성은 미래야. 그럼 답이 나왔네.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4년 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오만한 엔지니어였다. TSMC라는 성 안에서 세상을 내려다봤다. 한국 엔지니어들을 무시했고 그들의 열정을 조롱했다. 그러나 그들은 묵묵히 걸어갔다. 굴욕을 연료로, 무시를 동력으로. 그리고 결국 세상을 놀라게 했다. 오늘 나는 그들에게 사과했다. 그들은 나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손을 내밀었다. 나는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편견은 나를 가뒀지만 겸손은 나를 자유롭게 했다. 이제 나는 그들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박상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요? 확실합니까? 네. 4년 전에 놓쳤던 걸 이제라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환영합니다, 동료. 전화를 끊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4년 전 조롱했던 그 회사의 일원이 되다니. 인생은 참 아이러니했다. 테슬라 삼성 계약 발표 한 달 후 실리콘밸리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구글이 삼성과 협력 논의 중이래. 메타는 이미 미팅했다던데. 애플도 접촉 중이라더라.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소식이 쏟아졌다. 내가 삼성으로 이직한다는 이야기가 퍼지자 메시지가 폭주했다. 벤 미쳤어? TSMC 인맥 다 버릴 거야? 미래가 있는 곳으로 가는 거야. 삼성이 미래야. 고작 점유율 7.7% 회사가 미래? 숫자만 보지 마. 흐름을 봐. 하지만 대부분은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4년 전엔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폭탄이 터졌다. 엔비디아 차세대 AI 11칩 물량 일부 삼성에 맡긴다. 실리콘밸리 전체가 들끓었다. 엔비디아는 TSMC의 상징적 고객이었으니까. 긴급 업계 미팅이 열렸고 주요 기업 엔지니어들이 모였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인텔 수석이 물었다.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내가 대답했다.
패러다임? 독점에서 경쟁으로. TSMC의 1급 체제가 끝나고 있어요. 갑자기 된 일이 아니에요. 삼성은 10년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못 본 거죠. 애플 엔지니어가 말을 이었다. 우리도 검토 중이에요.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모두가 놀랐다. 애플이 TSMC를 떠날 생각을 한다니. 며칠 후 더 큰 뉴스가 나왔다. TSMC 주가 한 달 새 15% 하락. 삼성전자 시가총액 사상 최고 경신. 시장이 이미 미래를 선택한 것이다. 첫 출근날 산호세의 삼성 R&D 센터. 환영합니다, 해리스 박사님. 젊은 엔지니어들이 밝게 인사했다. 앞으로 벤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벤 박사님. 첫 회의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다. 현재 1나노 공정 개발이 50% 진행됐습니다. 정말 1나노가 가능한가요? 이론적으로는 0, 7나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박상우가 미소 지었다. 완전히 새로운 소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그 실험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제 진짜 미래는 여기 있었다. 그들이 연구하는 건 단순히 실리콘 공정의 미세화를 넘는 일이었다. 반도체의 본질을 다시 쓰는 혁명이었다. TSMC도 이런 연구를 하나요? 내가 묻자 박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죠. 하지만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들은 항상 안전한 길을 택하죠.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새로운 길을 갑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죠. 그게 삼성의 방식이에요. 그 말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2달 후 TSMC의 옛 상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벤, 돌아올 생각 없나? 연봉 2배로 줄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여기가 더 재미있어서요. 재미? 연구가 게임이야? 아니요. 하지만 미래를 만드는 일은 즐겁지 않으면 안 되죠. 후회할 거야. 이미 한 번 후회했습니다. 4년 전에 삼성을 무시했을 때요. 전화를 끊자 마음이 후련했다. 3달 후 실리콘밸리 반도체 컨퍼런스. 올해의 혁신상 수상자는 삼성전자 GAA팀 박상우와 강태우였다. 내가 4년 전 비웃던 바로 그들이었다. 이 상은 무시당하고 의심받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모든 엔지니어에게 바칩니다. 박상우의 수상 소감에 객석은 기립박수로 답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행사가 끝난 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다가왔다. 벤, 축하해. 좋은 선택이었어. 이제 삼성 시대야. 우리도 고민해봐야겠어.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4년 전만 해도 조롱받던 삼성이 이제는 존경의 대상이 된 것이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TSMC 엔지니어들의 반응이었다. 솔직히 인정해야지. 삼성이 잘했어. 우리도 변해야 해. 경쟁이 낳은 건강한 변화였다. 그날 밤 삼성 R&D 축하 파티에서 강태우가 다가왔다. 벤 박사님, 4년 만에 정말 많이 변했네요. 세상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우리가 변한 거죠. 무슨 뜻이에요? 편견을 버리면 보이지 않던 게 보이죠. 강태우가 웃었다. 맞아요. 세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는데 우리가 외면했던 거죠. 이제 실리콘밸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었다. TSMC 독주 시대의 끝, 진정한 경쟁과 혁신의 시작.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의 삼성이 있었다. 삼성에서 일한 지 1년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어느 금요일 밤 연구실에서 홀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다. 아직도 안 가세요? 강태우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1나노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도 밤샘이네요. 타우 씨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웃었다. 근데 벤 박사님, 왜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이미 부자시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돈 때문은 아니에요. 그럼요. 속죄. 그리고 진짜 혁신을 보고 싶어서요. 그때 모니터에 메시지가 떴다. 성공입니다. 우리는 동시에 숨을 멈췄다. 1나노 공정의 가능성이 입증된 순간이었다. 믿을 수 없어. 정말 가능하구나.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완전한 구현까진 멀었지만 그 가능성 하나로도 가슴이 벅찼다. 한우 씨, 혁신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새로운 걸 만드는 거요.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것. 그리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두하는 것. 삼성이 그랬죠. 맞아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때 박상우가 들어왔다. 아직도 있었네요. 좋은 소식이에요. 뭔데요? 인텔이 정식 파트너십을 제안했습니다. 차세대 CPU 공동 개발.
또 하나의 승리였다. TSMC의 텃밭이었는데요. 이제 텃밭은 없어요. 실력이 전부죠. 박상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인텔이 우리를 찾아올 거라고. 무엇이 바꿨을까요? 간절함이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만든 실력.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1등에게는 간절함이 없었죠. 강태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서 혁신이 멈췄던 거예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죠. 가진 게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박상우가 덧붙였다. 이미 2등이었으니까요. 잃을 건 자존심뿐이었죠. 자존심을 버린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박상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벤 박사님은 대단해요. 왜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진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 말이 오래 남았다. 다음 날 MIT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다. 주제는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강단의 선이 감회가 새로웠다. 여러분, 혁신이 뭘까요? 학생들이 대답했다. 새로운 기술, 창의적 아이디어, 시장을 바꾸는 것.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하지만 제가 배운 건 조금 달랐습니다.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다. 4년 전 이 학회에서 저는 세계 최고 회사의 엔지니어였어요. 그리고 오만했죠. 한국 회사를 무시했고 그들의 도전을 비웃었습니다. 학생들은 숨을 죽였다. 이어서 다음 사진을 띄웠다. 이건 4년 후 삼성 테슬라 계약식이에요. 제가 비웃던 회사가 세계를 놀라게 했죠. 왜 가능했을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다. 기술 개발에 성공해서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니요. 기술은 결과예요. 중요한 건 마인드셋이었어요. 첫째, 현실을 인정하는 용기. 자신들이 뒤처졌다는 걸 인정했죠. 둘째, 남과 다른 길을 가는 용기. 모두가 핀펫을 할 때 그들은 GAA를 선택했습니다. 셋째, 실패를 받아들이는 용기. 수없이 무너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의 펜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굴욕을 연료로 삼은 엔지니어들, 밤새 일하며 꿈을 현실로 만든 사람들, 그리고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인정한 사람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다. 교수님, 저도 삼성에서 일하고 싶어요. 왜요? 도전하는 곳이니까요. 미래를 만드는 곳이니까요. 나는 웃었다. 4년 전엔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생각했다.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편견을 버리고 현실을 직시하며 불가능에 도전한 사람들, 그들의 손끝에서 역사가 만들어졌다. 나는 그 현장을 보고 그 안에 있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다. 편견은 시야를 가리지만 겸손은 진실을 보게 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하루 만에 147억을 번 남자 벤자민 해리스의 이야기였다. 한때 한국 기술을 비웃던 그가 어떻게 삼성의 가능성을 알아보고 인생 최고의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론은 단순했다. 편견을 버리면 미래가 보인다. 그의 마지막 말이 강의실에 울려 퍼졌다. 여러분도 혹시 편견 때문에 놓치고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요? 무시하고 있는 가능성은요? 가장 큰 기회는 언제나 가장 의외의 곳에서 옵니다.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가 여러분에겐 보일 겁니다.